일명 성완종 리스트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홍 지사가 지역 특강을 돌며 대선 표심 잡기에 나선 듯합니다. 마산 가구파 꼬부랑길 벽화마을이 일부 새 단장을 마치고 점차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강사들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창원의 한 초등학교 도장을 해임했습니다. 경남 지역 18곳 시장 군수들이 모여 2017년 첫 정책회의를 열어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족쇄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무죄가 선고되자마자 대선에 대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이후 홍 지사는 계속해 지역 특강을 이어가며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1억 원 뇌물수수 혐의의 무죄 판결을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 무죄 판결 이후 거침없는 대선 출마 행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22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선을 위해 영남권역 순방을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도정에만 전념했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타 지역에서 특강을 실시하는 것은 2년여 만으로 이는 대선을 위한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홍 지사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대선에 도전하되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홍 지사는 큰 선거를 위해 혼자 힘으로는 어려우며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다. 본격 대선 캠프를 꾸리기 시작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3일 대구에서 열린 특강 및 기자간담회에선 조금 다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출마 시기를 두고 마지노선은 탄핵 이유가 될 것이고 대통령이 위기에 놓인 가운데 야당의 출마 선언은 예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일 수도 있지만 대구에선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 겁니다. 24일에는 울산에서도 특강을 가지며 계속된 지역 특강으로 표심 잡기에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남 도민들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대선 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내로서는 또 이렇던 도를 위해서 그도 빚도 하나 또 탕감 다 하고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은 찍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봐서는 또 그때 봐서 알겠지만은 그 지금으로 봐서는 그래 그 사람이 지금 도를 위해서 해온 걸 보면은 찍어줄 수도 있어요. 그건 안 되지. 그 반대입니다. 저는. 왜 반대를 하시는지? 도저히 전 할 적부터 그 돈도 한 사람이고 또 경상남도 그 사람 어울리지 않아요. 전에부터 나는 그 사람 싫어했어요. 안 그러시면 그것 때문에 학생들 그것 때문에 초등학생들 그것도 받고 때문에 그랬지. 그래서 저는 그건 많이 안 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뚜렷한 대선 후보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대권 도전. 출마를 한다면 후보가 되기 위해서 출마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출마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진영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 출마하지는 않을 겁니다. 경남 지역에서도 주민 소환이라는 파동을 일으킨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대권 도전이 과연 옳은 일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창원 마산 가구파 꼬부랑길 벽화마을이 일부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벽화마을로 향하는 길은 7빛깔 무지개 계단으로 변신했고 달동 내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동상까지 설치되는 등 점차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까지 마산 옛 달동네의 모습을 간직한 가구파 꼬부랑길 벽화마을입니다. 예전 달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연탄 실은 손수레를 끄는 남매 모습이 담긴 빛바랜 사진은 동상으로 되살아나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지금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동상은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벽화와 함께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꼬불안길 벽화마을로 향하는 길도 변했습니다. 바로 7빛깔 무지개색으로 단장한 계단. 벽화마을 가는 길이 한층 밝아짐은 물론 계단을 오르며 절로 꼬부랑 할머니 노래도 흥얼거리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슬럼화 돼가고 있던 성호동과 초산동 일원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기존 벽화마을의 단순한 벽화 구경 수준에서 벗어나 한 단계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꼬부랑길 벽화마을은 문신미술관과 창동예술촌, 부림시장을 잇는 길목에 위치해 지역 대표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마산 가고파 꼬불안길 벽화마을을 이번 주말 가족 연인과 함께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는 방과 후 학교 강사들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장을 해임 의결하고 징계부과금 7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같은 방과 후 강사 A씨가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이를 미끼로 교장에게 자신이 설립한 업체와 계약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올해도 위탁업체 재계약을 위해 도교육청 감사실에 민원을 넣어 교장을 압박하려 했으나 감사실의 대응으로 사건 전모가 밝혀지게 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은 교장이 방과 후 학교 강사에게 금품을 받은 첫 적발 사례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비위 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은 누구든지 엄중 문책할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23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재로 2017년 제1차 경상남도 시장 군수 정책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정책회의에서는 올해 도정 운영을 경남미래 50년 가속화와 서민복지 확대, 흑자도정 운영과 질 높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역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하면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날 각 시장 군수의 시군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요구에 홍 지사는 주민복지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시군의 재정지원 건의사업 180억 원을 지원하라고 지시하며 되도록 예산은 주민복지에 투자해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고성군 주택 10곳 중 4곳에서 국내 권고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와 국립과학원은 3개월 이상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경남 지역 주택 중 16.2%가 라돈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군별로는 고성군이 주택 10곳 중 4곳 수준인 38.5%로 가장 높은 초과율을 보였고 남해군과 창원 진해구, 함안군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곳은 창원 성산구가 유일했습니다. 한편 라돈은 자연 속에 존재하는 방사선으로 사람 몸에 들어와 폐 조직을 손상시키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경상남도는 낙동강 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해 상하수도 시설 확충 등의 사업비 4,564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에 하수도 10개 분야에 사업비 3,305억 원을 투입해 보급률을 88.9%까지 높일 계획이며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수도관 교체, 농어촌 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사업 등 9개 분야에 1,259억 원을 투입하고 상수도 보급률을 93.8%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 확충, 맞춤형 환경 감시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공공수역 수질을 개선하는 등 도민의 물 복지 실현을 비롯해 연 1회에서 4회 정기 점검과 함께 우수기, 야간 등 취약 시간대 특별 점검을 강화해 수질 오염을 사전에 예방해 깨끗한 수돗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이 조선업 위기 등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해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설합니다. 이번 신설은 조선업계 불황으로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 절차 사건이 증가할 것이란 예상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재판장 3명이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 사건을 분담해 맡아왔지만 앞으로는 단독 재판장 1명이 전담함으로써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사건 처리가 기대됩니다.
한편 창원지법은 가족이나 친족 사이 분쟁을 다루는 가사 단독 사건 전담 재판부도 신설해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창원시와 해군교육사령부는 매년 군항제 기간 대두되는 교통체증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제55회 군항제 기간 중 부대 전면 개방으로 1,500대 이상의 차량 수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한 방문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주말에 한해 해군 교육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셔틀버스 운행으로 이번 군항제 기간 교통체증을 대폭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는 진해 주민에게 통행권을 배부해 승용차를 통행시켰지만 올해는 승용차 진입을 막지는 않고 셔틀버스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을 둘 방침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창원시 마산회원고 소재 구암중학교와 구암여자중학교가 통합되면서 요효시설로 남는 구암중을 마산 지혜의 숲으로 조성합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22일 재단법인 출판도시문화재단과 협약을 맺고 인적, 물적 인프라를 지원받아 도서 50만 권을 갖춘 문화복합시설로 조성해 경남의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입니다. 마산 지혜의 숲은 독서 열람실과 북카페, 휴게공간, 전시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2018년 3월 개관할 예정으로 도교육청은 지혜의 숲이 개관하면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지역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군청사 및 고성읍 사무소 부설 주차장에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대상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군은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청사와 읍사무소 부설 주차장 운영 규정을 올해 새로이 개정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은 1시간까지 방문 부서에 별도 주차 확인 없이 주차요금이 자동 면제되며 국가유공자의 경우 전액 감면됩니다. 한편 군은 청사 부설 주차장의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해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군민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창원 금강미술관은 꽃으로 노래하다 몽중화란 주제로 내달 19일까지 봄맞이 전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김재호, 태호상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부터 무라카미 다카시, 김병종 등 국내외 작가 40명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몽중화전에서는 동양화, 파나 등 다양한 형태의 꽃작품 44점을 감상할 수 있으며 200호 대작에서 중소품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꽃을 선보여 관람에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내달 19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오후 1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잠시만요. 네. 저 뭐 실수했어요? 네, 됐어요, 이제. 창원 금강미술관은 꽃으로 노래하다 몽중화란 주제로 내달 19일까지 봄맞이 전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김재호, 태호상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부터 무라카미 다카시, 김병종 등 국내외 작가 40명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몽중화전에서는 동양화, 파나 등 다양한 형태의 꽃작품 44점을 감상할 수 있으며 200호 대작에서 중소품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꽃을 선보여 관람에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내달 19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오후 1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3월 초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이에 경찰은 픽토그램과 스타 표지판 설치, 횡단보도 제도색 등을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며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조심 운전과 양보 운전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통영시는 오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통영수산물 러시아 시장 개척에 나섭니다. 이번 행사는 일본과 미국 등 수출국 편중을 해소하고 새로운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해 러시아에서 생소한 굴과 멍게, 장어, 멸치를 현지식으로 시연 시식할 예정이며 통영 누비와 나전칠기 등 전통 공예품 전시 행사를 병행해 통영을 널리 알릴 방침입니다. 거제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를 비롯해 무자격자 무등록 중개 행위 등과 보증금 피해 사고를 막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집중 점검합니다. 시는 경기 침체로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며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고성군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내 214개 마을이 참여합니다.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이번 사업은 불법 소각행위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중심의 수동적, 사후적 산불 예방 정책을 탈피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인 소각행위를 근절할 방침입니다. 거제시 고현동이 2017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시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는 거제 시내세븐 인근 270m 구간을 보도와 도로의 높이 차이를 없애고 일부 구간은 공연과 행사가 가능한 광장을 조성해 볼거리가 있는 거리로 만들 계획입니다. 통영시 보건소는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넷째 주 수요일 2017년 임신 육아 건강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아기 버릇 교육과 수면 교육을 비롯해 임산부 마사지, 신생아 관리 등 실질적인 부모 교육을 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성 그린파워 주식회사는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1, 2호기 본공사 착공 기념식을 지난 23일 개최했습니다. 고성 하이화력은 총 사업비 5조 1,900억 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민자발전 사업으로 1,040메가와트급 발전소 2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23일 통영수로에서 4개 유관기관과 육군 117 연대와 합동으로 2017년 1분기 통영항 항망방호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에서는 현장감 있는 합동훈련을 통해 통합방위 작전태세 확립으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3일 양덕이동 주민센터에서 제26회 사랑의 학용품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내 하구 문구센터가 후원한 학용품을 관내 저소득 자녀 85명에게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거제시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한 미생물 배양액 공급 사업을 3월부터 본격 재개합니다.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선착순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개인 용기를 지참해 미생물 배양실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고성군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3월 말까지 영연면과 대가면, 개천면 일대에 예방 나무 주사 사업을 실시합니다. 또한 군은 항공방제를 병행하고 고사목 발견 즉시 파쇄와 훈증 작업으로 피해목을 전량 제거할 방침입니다. 통영국제음악재단은 오는 28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통영국제음악당 블랙박스에서 연극 보물섬을 상영합니다. 예술의 전당 영상화 사업에 선정돼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통영도서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자산동과 전북 김제시 금구면은 23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이번 결연을 통해 두 지역은 각 분야 선진 수범 사례 벤치마킹, 지역 특산품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상생 발전에 이바지할 방침입니다. 거제시는 22일 사회복지공무원과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교육과 청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보조금 집행과 각종 회계 서류 관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업무 이해도와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